요즘 핫하다는 블루보틀. 이런 회사는 돈을 얼마나 벌까요? 22년도 블루보틀의 매출은 220억입니다. 참고로 같은 해의 스타벅스 매출은 2조 6천억입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이 100배가 높은데 블루보틀을 애플에, 스타벅스를 삼성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매장별 매출을 환산하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브랜드의 국내 매장 수를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1777개, 블루보틀은 11개입니다. 자, 환산하면 스타벅스는 14억, 블루보틀은 22억으로 블루보틀이 약 2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영업이익은 비슷합니다. 스타벅스가 작년 캐리백 리콜 사건으로 이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10%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 61.17% 블루보틀 굿즈의 판매량입니다. 그럼 커피는 얼마나 팔릴까요?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브랜드는 굿즈가 커피보다 많이 팔립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사실 블루보틀은 한국 대표를 뽑을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 법인장은 서해욱 씨입니다. 그녀는 커피 산업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CEO 미한이 코롱에서 패션과 리테일을 담당했던 그녀의 경력을 블루보틀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적합했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자, 커피보다 굿즈가 많이 팔리는 회사. 그들의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커피. 그들이 맛있는 커피를 만든 방법을 역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 브랜딩. 커피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브랜드 스토리 세 가지를 다룹니다. 자, 오늘은 블루보틀입니다. 블루보틀의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 그는 뮤지션이었습니다. 예술 철학을 공부하고 클라리넷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약 6년간은 프리랜서로 연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간 음악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는 음악을 하는 내내 힘들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세계에는 모차르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커피를 싫어한다면 그의 취향을 물어보고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커피에는 음악과 같은 압박감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들을 만나며 느끼는 건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걸 아는 것도 큰 재능이라는 겁니다. 프리먼 역시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블루보틀은 없었겠죠. 그는 커피 덕후였습니다. 출장을 가는 길에도 드리퍼를 챙겼습니다. 열차에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해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내려 먹곤 했습니다. 2002년 커피 사업을 시작합니다. 프리먼은 70만 원을 주고 창고를 빌립니다. 그리고 직접 로스팅을 해서 24시간 넘지 않은 신선한 원두를 배달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도시로 확장할 때에는 현지 로스터리를 짓는 데 먼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2005년 첫 매장을 오픈합니다. 당시 주변 모든 친구들은 말렸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와 피치커피도 충분히 비싼데 신규 브랜드가 더 높은 가격에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잘 팔렸을까요? 마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첫날 매출은 $300였습니다. 창업 후 몇 달은 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달래며 겨우겨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 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의 커피는 꽤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입니다. 인근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고 투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글 벤처스는 쇼핑몰 설계에 직접 참여합니다. 보통 이런 웹 서비스를 기획할 때에는 이런 메뉴 하나를 넣을까 말까에 대해 첫 클릭에서 보여주는 옵션은 몇 개가 좋을까, 이런 디테일한 사용성에 대해 수많은 A/B 테스트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간 페이지입니다.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보틀이 일하는 방식은 마치 실리콘밸리 기업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격적 기업 인수가 있습니다. 커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핸섬 커피를 인수했으며 구독 서비스를 위해 통스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변질되지 않도록 포장하기 위해서 퍼펙트 커피를 인수합니다. 참고로 인수된 핸섬 커피의 마이클 필립스는 현재까지 블루보틀의 커피 품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블루보틀은 네슬레에 인수됩니다. 당시 기업 가치를 8천억 평가를 받았는데요. 더 흥미로운 건 그 당시 매장 수가 50개 뿐이었다는 겁니다. 매장 하나당 160억을 평가받았으니 굉장하죠. 자, 정리하면 커피에 진심인 사람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품질, 포장, 유통, 핵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면 블루보틀 같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면 왜 스타벅스 리저브는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네슬레는 직접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브랜드 스토리에 있습니다. 블루보틀은 그들이 없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이야기 3가지를 보겠습니다. 블루보틀 본사 옥상에는 벌집이 있습니다. 커피에 테스트할 꿀을 직접 양봉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커피에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도시 옥상에서 양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컵 사이즈도 한 가지만 제공합니다. 최적의 사이즈로 최고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MIT 물리학자가 개발한 드리퍼. 블루보틀에는 커피 테크놀로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리퍼는 MIT 물리학자가 제작했습니다. 어떤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더라도 균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구멍과 크기, 각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커피 필터는 주름을 설계하기 위해 일본 종이접기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어벤져스. 새로운 도시에 지점이 생길 때 뉴욕, 일본, 영국 각지에서 바리스타 팀이 찾아옵니다. 한국 로스팅을 총괄하는 이윤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원래 외로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블루보틀에서는 세계의 로스터와 바리스타들이 실시간 소통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책임자인 마이크 필립스. 그는 카페를 설계할 때 손님이 아닌 바리스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좋은 브랜드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스토리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걸 피지컬 에비던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보이도록 물성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블루보틀의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공간, 여백의 인테리어, 옥상의 양봉장, 고객보다 바리스타의 움직임에 집중한 동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곳을 향합니다. 오로지 커피. 창업자 프리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는 건 커피 이외의 것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았다면 그의 철학을 여백의 커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부에서 다뤘던 회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더벤티. 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로 광고하는데 60억을 썼습니다. 특히 이 비용 50%를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며 더 큰 논쟁이 됐었죠. 이런 류의 광고는 잠시 이목은 끌지만 이야기를 남기지 못합니다. 아마도 신규 점주 모집을 하는 도구 정도로 쓰였을 겁니다. 자, 브랜드를 기획하기 전에 혹은 제품 차별화의 한계점을 느끼신다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랜드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쉬운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들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잘된 사례를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나도 벌집을 지어야 하나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브랜드 스토리의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의 핵심 구매 요인을 파악한다. 가격, 접근성, 제품, 관계, 공간 중 고객이 가장 불만을 갖는 핵심 구매 요인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문제 선정. 내가 파악한 구매 요인 중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제 한 개를 정합니다. 내가 잘하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돈이 적게 들수록 잘하는 분야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건 그만큼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세 번째, 모험.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모험을 합니다. 상식 안의 시도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다고? 라고 반응이 나올 극한의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핵심 구매 요인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블루보틀뿐 아니라 성공한 많은 브랜드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시장 안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이야기를 매력 있게 만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